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몸이 재산인데 가장 큰 재산 있는 거야. 가장 큰 재산. 와 진짜 팔뚝만 해요. 팔뚝만 해. 팔뚝만. 팔뚝? 이렇게 돼. 우와 뭐야? 고래? 이제 꽂히는 사람들 반응. 꽂히는 사람들 반응이라고요? 저희 이번 빨간 안경 특별편, 저희가 빨간 안경을 계속 진행하다가 저희가 좋아하는 작품을 매번 소개시켜드리는 이 빨간 안경이라는 컨텐츠를 계속 2달에 한 번씩 꼭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작품을 고르는 게 이제 점점 힘들어졌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다회차를 거듭하다 보면, 물론 이제 마로네님은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로네님 전에 로에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졸업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저는 시즌 1도 함께 했기 때문에 사실상 로네님보다 제가 경력이 더 길어요, 이 빨간 안경 컨텐츠에. 그렇겠네. 아 저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로네님은 꼴랑 몇 편 하셨다고 이렇게 매대라 와서 작품이 없다. 아니 이제 합류하신 거잖아요, 마로네님은. 예. 근데 뭐 몇 회 했다고 그렇게 뭐 작품이 없다고 막 투덜거리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 아 근데 저 다시 지금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품을 좀 읽고 고르는 시간이 필요해서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사실 이 빨간 안경 컨텐츠 유튜브 조회수도 저는 좀 나오거든요. 꽤 나오고 이걸 했을 때 시청자들 반응도 좀 좋아. 그리고 나는 사실 이걸 할 때가 제일 재밌어. 나도.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어서 이거를 너무 긴 시간 쉬어서 시청자들한테 잊히는 컨텐츠가 될 바에 한번 우리 휴식기를 가져서 이제 남들한테 한번 추천을 받아보자 라는 의미로 시작된 이번 특별편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본인의 인생작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버트버 5분을 모셨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에게 장르는 따지지 말고 무조건 너가 좋아하는 거 하나 가져와라. 영화든 드라마든 애니든 웹툰이든 소설이든 너가 좋아하는 거 갖고 와라. 대신에 우리 야한 거 좋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가 제이제이잉님이 이제 디코방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이 니즈에 맞나요, 살짝? 맞는 거를 제가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하나는 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넣었고요. 나머지는 두 분의 취향을 조금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보았고요. 우와. 자, 빨간 안경 추천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이쟁이라고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작품, 시청자분들한테도 항상 추천드리는 시한부 천재가 살아남는 법, 줄여서 시천살. 2025년도 작년에 완결이 났고요. 최근에 나온 무협 중에서 고트. 가장 재밌는, 진짜 누구나 한 번씩 꼭 읽어봐야 한다,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신있게 제 인생작으로 뽑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왔고요. 현재 네이버 시리즈 무협 고트, 이종족 판타지, 게이트몰, 이런저런 여러가지 퓨전 짬뽕 있지만 사실 시천살은 정통 무협입니다. 이런 이종족 판타지나 게이트몰의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무협식 필체로 너무 이렇게 잘 쓰셨어요. 이 청시소라는 작가분이 무협식 글을 진짜 잘 쓰셔가지고 이런저런 옛날 무협에 대한 오마주도 있고 해가지고, 특히 무협을 보셨다면은 더 재밌게 볼 수 있고, 무협을 모르신다고 해도 아주 재밌게 술술술 읽을 수 있고, 좀 이런 진지한 스토리 속에서도 굉장히 위트 있는 개그, 그런 걸 잘 치셔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 재미가 있다. 그리고 현재 웹툰 버전으로 연재 중인데 그림체가 정말 좋습니다. 글 읽으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웹툰으로 보셔도 좋다. 일단 설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 무협식 인트로죠. 여기에서 좀 역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게이트가 열리면서 여러 이종족들이 넘어와요. 그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귀가 긴 엘프, 그리고 보통 구대 문파가 속세로 잘 안 나오잖아요. 산속에 숨어 살잖아요. 그 이유를 이 소설에서는 이 게이트에서 튀어나오는 몬스터를 막아내기 위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핍진성을 이렇게 저기요, 금자는 구대 문파가 왜 밖으로 안 나오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근데 진짜 정말 죄송한데 한 개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전문 용어가 지금 너무 많고 구대 문파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건데 웹소설이나 웹툰에서 써다 쓰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업계에서 이런 세계관이 있고 그거를 빼서 쓴다, 이건가요? 실제 존재를 하던 거를 이제 김용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중국의 무협 작가분께서 이렇게 창작을 해내신 거죠. 근데 그 세계관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김용 씨 이후에 나온 무협 작가들이 다 이제 그 세계관을 차용을 한 거죠. 말하자면은 반지의 제왕 같은 거예요. 김용 씨의 그 의천도룡기 같은 게. 제가 반지의 제왕도 안 봐가지고. 반지의 제왕도 안 보셨어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저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공 경지 설명은 얘기하셔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짤막하게만 가겠습니다. 보통은 무협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세다라고 표현을 할 때 현경이, 화경이니, 초절정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쿨하게 색깔로 정해버렸습니다. 이제 하얀색은 평직원들, 얘네들은 그냥 평범한 직원들. 파란색은 좀 짬이 참 직원들,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무공이 세고. 검은색은 부장급들, 얘네들은 이제 사마치정을 이뤄가지고서 웬만한 고수들은 다 때려눕힐 수 있고. 이제 자색, 이거는 단주급, 말하자면 임원급인 거죠. 임원급이라서 파워가 엄청나게 세다. 아무튼 이런 사마치정이 뭔가요? 아, 사마취정이요? 사마취정이요? 마침 딱 다음 슬라이드였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온몸의 균형이 딱 잡혀가지고 공속도 빨라지고 공격력도 세지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 무리민인가 봐.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주 재밌는 필살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소설의 꽃, 공월무를 잃었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사마취정 있잖아요. 그거에 도달한 고수가 자기가 인생 동안 쌓아온 모든 무공을 단 한 수에 펼쳐내는 필살기. 그야말로 기가드릴 브레이크. 그러니까 일회용인가요? 그쵸. 왜냐면 이거 한 방 쓰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걸 더 못 써. 시공간을 접는 기가 드릴 브레이크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사마치정인 고수는? 조금 더 수련을 해서 다음 경지로 넘어가면 그럴 수 있게 됩니다. 어. 공월무를 이루면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절세 고수끼리 대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월무 대결이 나와요. 근데 공월무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자신의 인생이 그 무공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어야지만 공월무를 쓸 수 있어요. 공월무와 공월무 간의 대결, 두 고수의 인생과 인생의 격돌이라는 의미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인생을 건 싸움인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지. 이게 바로 이 소설이 고트인 이유입니다. 멋있죠. 그래서 낭만 넘치는 시천살 만관부 드리고요. 짤막한 스토리도 설명드리자면은 주인공 정현신이 살아가는 스토리고요. 간단히 말하자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상단전이 활짝 열렸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상단전은 뚫리면은 천재가 된다, 똑똑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해요, 이해가. 그래서 무공도 막 스스로 창작을 해. 대신 문제가 뭐냐면은 20살에 요절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했나요? 그러면? 요절을 지금 죽었나요? 그거는 스포라 가지고 얘기를 안 해드리겠고요. 20살에 네. 요절 예정이면은 저게 그러면 미성년자인 거예요? 전 미성년자 별로.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친구가 17살인가 18살인가 황골 탈퇴를 해가지고서, 아, 이거 스포긴 한데 이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황골 탈퇴를 해가지고서 온전한 어른의 몸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열려도 그냥 코난이네 이것도.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고대자, 몸은 어른이구나. 리버스 코난이구나. 이 친구가 세계수의 열매를 얻으면은 그 수명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입항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과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게 무공 창작을 해 나가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될지 만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천살이었습니다. 재밌겠다. 이거는 진짜 제 인생작이고요. 다음 작품. 저는 이런 게 보고 싶었어요. 이건 왠지 마로니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곱게 진짜요? 키웠더니 짐승. 가볍게 읽기 좋습니다. 110화 분량이고요. 외전도 조금 더 있고 나쁘지 않은 필력이에요. 그리고 농담이고 남주가 진짜 짐승입니다. 표범이에요. 표범인데 사람으로 변하면 저런 짐승남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 첫날 밤 묘사가 진짜 충격과 공포입니다. 왜요? 표범 저는 상태로 하나요? 좋아했지만 짤막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머. 그래서 마로니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요? 아니 왜요? 펄이 좋잖아. 저도 펄이 좋아하는데요. 표범은 펄이가 아니라 동물인데. 아, 그럴 수 있지. 아, 그리고 단행본으로 보시면은 그 19금 장면들이 더 진하게 완벽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점. 자,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입니다. 여주인공 블론디가 이제 여관집에서 고아로 힘들게 살다가 알고 보니까 황제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황궁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힘들잖아요. 혼자서 살아남기. 근데 이제 하녀 루시랑 어느 날 만난 마라는 고양이, 이 두 명하고 의지해서 황궁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 마라는 고양이가 사실 표범이었어. 표범인데다가 그 황궁에서 신성시 여기는 표범 신수였던 거예요. 이 친구가 바로 남주인공 에이몬입니다. 나 나 이거 귀엽네. 봤어. 보셨나요? 봤었던 것 같아 옛날에. 고양이 오. 보니까 알겠어요. 사람일 땐 기억 못하고 동물 보니까 기억하는 게 너 좀 의심스럽네. 너 진짜 솔직하게 말해. 너 털 좋아해? 사람보다? 근데 좋아하면은 이상해?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고양이니까 같은 침대에서 여주가 아무 생각 없이 막 부비부비 하면서 자. 굉장히 무방비해.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인간은 이제 연애를 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점점 이상한 감정이 두근두근.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너 고양이 아니지를 시전하게 됩니다.
산들이도 고양이 아닌 거 아니야? 의심돼.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으신 중에서 인간으로 변할지도 몰라. 조심하십시오. 괜찮아요. 중성화 시켰습니다. 걱정 마. 아, 그럼 괜찮지. 왜 실망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7, 53, 68, 81, 110 외전 7화. 이거 뭐야? 자, 이게 근데 뭐야? 그거 아시나요? 고양이과 동물 특성상 생식기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만 배란이 되는 방식이 유도 배란을 한다. 이때 최대한 많은 자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수컷의 음경에는 돌기가 있으며 덕분에 예민한 암컷들이 화를 내기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첫날 밤에 각인이란 거를 해야 한답니다. 각인을 하기 위해서는 짐승폼이 되어야 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극적인 맛을 보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이 좋다. 그 큰번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키님이다. 마로니님. 일단은 19분 먼저 걸고 갈까요? 그 정도예요? 저는 탑툰. 탑툰에서 지금 유명한 모비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 모비딕. 혹시 아시나요? 모비딕 몰라요. 유명하죠. 메이저죠. 너는 근데 그러면 진짜 완전 천천히. 대놓고 떡툰 안 보는구나. 이건 떡툰이 기대된다.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작품이야, 작품. 진짜 작품이다. 작품입니다. 일단 여러분 19금 성인입니다. 성인. 자, 이건 어떻게 시작되냐면 반남 신도시라고 가상의 대한민국에서 이제 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돼요. 남자 주인공이 진짜 몸밖에 없어요. 몸밖에 하루 없다고. 종일 이제 막노동하고 건설 현장 가서 일하고 진짜 건실하게 사는데 진짜 돈에 쫓겨가지고 매일매일 엄청 힘들게 사는 남자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몸이 재산인데 가장 큰 재산 있는 거야. 가장 큰 재산. 알았다. 존나 커요. 그래서 이제 몸 하나밖에 없는 남자가 돈과 권력과 욕망에 들끓는 신도시에서 우와 이거 뭐야?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제 되게 몸이 안 좋아요. 치매도 있고 이래서 매일매일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돈도 없고 막 월세도 엄청 밀고 너무 현실적으로 힘든 진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어쩌다가 그 호스트를 운영하는 마담한테 발견돼서 얘는 키워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픽을 당하는 거야. 아 호빠 초이스를 당하는구나. 어.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이즈 인간. 진짜 금자님 진짜 팔뚝만 해요. 팔뚝만 해 팔뚝만. 그 너무 큰데 그 출산인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 지금 힘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진짜 인생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얘가 그냥 이를 악물고 해보는 거예요. 바로 너무 받아가지고. 좋아. 남자 주인공이 뭔가 스포츠맨 느낌도 나고 순진한 것 같고 맞아. 때묻지 건실한 않은- 남자의 느낌이 있어. 건실한 남자. 빨리 보여주세요. 타락한 거. 근데 타락해버리는 거야 마치 그래서- 암컷 타락처럼. 그래서 점점 이제 돈맛도 보고 상류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욕망이라던가 그리고 안 좋은 모습도 보면서 진짜 돈이면 전부 되는구나. 아무리 돈만 내자도 내 팔뚝 사이즈에 다가 죽어나가는구나.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애가 진짜 미쳐버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음. 이렇게 돈 없는 삶을 살면서 자존감도 낮고 좀 힘들게 살았는데 이 화류계로 가니까 내가 1티어 남자구나. 이 맛을 느낀 거구나. 그렇죠. 이 장면이 끝입니다. 오. 핵심이에요, 핵심. 어머. 진짜 정말 이 작품의 핵심이죠. 끝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결국에는 머신이 되는 거구나. 이 호스트에 이제 그 완전 개진상이 와서 막 싸대기 몇 대 맞고 이제 되게 막 혼날 때였거든요. 예. 넌 진짜 뭘 잘하냐. 다른 애들은 뭐 노래 잘한다, 뭐 자랑한다, 막 그러는데 네가 잘하는 건 말해봐라. 제가 할 줄 아는 건 세트밖에 없다. 이렇게 바로 대놓고 얘기해요. 저 그쵸, 멋있는데? 존나 바로 멋있는데? 답답하는 거야. 이렇게 돼. 우와 뭐야? 고래? 이제 꽂히는 사람들 반응. 꽂히는 사람들 반응이라고요? 그렇죠. 고래 코가 생긴 게 좀 이상해. 금찬께서 좀 이제 오해하실까봐 그랬는데 저 그래서 살짝 좀 잘린 것도 봐서 사실. 아, 실제로 좀 그래서 고래가 되게 야하다. 이 흐르는 물까지도 살짝 난 좀 핏줄처럼 보여. 좀 야하지 되게 않아? 예리하다. 그치? 그래서 제가 다음에 준비한 스크린샷은 이게 뭐야? 네, 작품 한 줄로요. 그림이 너무너무 이뻐요. 진짜 아. 이쁘고 예쁘긴 하다. 표현도 너무 잘 됐고 1화부터 지금까지 거의 90몇 화까지 이제 연재되고 있는데 한 번도 진짜 작품이 없어요. 미래가 하나도 그래서 전 떡툰이 작품이 있는 거 조금 작품을 보자마자 살짝 몰입이 떨어지잖아. 잠깐만 인체가 왜 이러지? 그치. 막 이러면 몰입 떨어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효과음도 좋은 것 같아. 저 쭈복이라는 효과음을 처음 봤어요.
이 작품은 진짜 피지컬 좋고 그냥 이게 남자 피지컬이든 여자 피지컬이든 진짜 다 하나같이 의뢰하고 다 이뻐요. 그리고 스토리도 판타지라던가 뭐 이런 거 진짜 없이 진짜 넷플릭스에서 진짜 잘 만들면 볼만하다 거의 그 정도로 진짜 좀 현실감도 있거든요. 첫 번째 예? 작품 모비딕이었습니다. 와 강하다. 모비딕 너무 좋네요. 괜찮네. 자 다음 작품은 똑같은 탑톤 사이트에서 연재 중인 입사할래. 입사요? 입사 다니고요. 에? 회사 들어간다 입사. 입사해. 그래서 사자 발음이 너무 세가지고 나 깜짝 놀랐잖아. 저도요. 자 남초회사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여초회사. 근데 회사에서 이제 필요한 직원이 이제 복지 담당이래요. 나 이런 복지 스토리 담당. 진짜 좋아해. 자 주인공 남주가 네. 그 전에도 이제 회사들 많이 다녔는데 도화살을 진짜 세요. 남주가 주변에 계속 여자들이 자기 때문에 싸우고 회사에서도 자기 안 좋은 소문도 돌고 그래서 그랬다 남자 주인공이 되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진짜 정말 주변 여자들이 자기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자기가 여초회사가 아니고 진짜 그 남자 되면 회사를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엔 아예 그냥 남초회사를 가자.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글자 하나 차이 때문에 비슷한 회사를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 보니까 뭐야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지? 기분 탓인가 이랬는데 아니 잠깐만 글자 왜 차이. 복장이 이거는 왜 복장이 이랬냐면 네. 그거 첫 번째 입사한 날에 혹시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해서 좀 도와주다가 이제 더워가지고 더워서 그러면 이제 벗었구나. 남주도 이렇게 팔 걷고 있죠. 아, 청소도 없다가 그냥 더워서. 네네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다가 이제 제가 잘못 들어왔나요? 이러니까 네 잘못 들어온 게 맞다. 그래도 괜찮냐 이제 물어보니까 일단은 지금 급하니까 지금 정말 집에 돈을 보낼 게 하나도 없어서 일단 무조건 붙고 나서 일을 시작하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특수한 능력? 회사에서는 특수한 이제 능력. 특수한 능력 필요로 합니다만 증명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래서 남주가 이제 어떤 거 하면 되겠냐 나 준비됐다. 왜요? 왜요? 이거 자, 한 컷 더 성희롱이야. 있어요. 한 컷 더 있어. 근데 왜? 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까지만 보면은 희롱하는 거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회사는 이제 남자 주인공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복지 담당이라고 여초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직원들이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가 우리한테 복지를 제공해라. 그 복지인 거예요. 복지가 모두의 그거예요? 그렇죠. 우수한 성적으로 그쵸. 바로 취업 성공. 남주가 되게 잘하나 봐요. 그렇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응. 그냥 여러분들 생각한 게 뭐 회사에 이제 출근해서 턱만 치고 이제 퇴근한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거 업무도 하고 그러면 회사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주인공을 노리고 있겠네요? 그것도 있잖아요. 회사 시스템이 다 잡혀 있어요. 일반 직원들은 못해요. 다음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럼 또 동기부여가 되겠네. 그렇죠. 팀장 되면 새 동기요. 복지 이용권 받는데 뭐 열심히 일해서 빨리 승진해야지. 이런 미친. 게다가 월 3회로 정해져 있어요. 월 3회. 1회당 2시간. 2시간 긴데? 팀장 되고 싶겠다 이러면. 그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직원 채용이 되거든요. 팀장들이 이제 처음에 여자도 그러니까 남자도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좀 폐쇄적이기도 하고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되게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마음도 되게 잘 맞고 되게 사람이 좋아요. 마음은 문이 열고 점점 이제 스토리가 진행돼 가는데 지금은 진짜 거의 어느 정도 하면 팀장들이 서로 이제 일 열심히 해서 쿠폰 한 장이라도 따려고 진짜 노력하는 상황이에요. 진짜. 좋네 네. 복지가. 그래서 와 타키님 진짜 너무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이런 스토리 좋아요. 왜냐면은 저 이거랑 비슷한 것 중에 좀 저는 국산 아닌 거 많이 보거든요. 이런 느낌의 세계관 자체가 회사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게 위법 행위가 아닌 그런 세계관 있잖아. 뭔지 알지? 그런 느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떡툰이 좀 있잖아. 그런 것들 나 좀 좋아하거든. 난 이거 맞아. 진짜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정할 차례예요. 로즈님. 네. 이제 저희가 사실 오늘 저의 마음을 가장 울리신 분께 한우 세트를 드리는 이 상품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분께 드리면 좋을지. 로즈님 오늘 어떠셨어요? 전부 좋았는데 그 중에서 왠지 지금 방종하고 바로 보고 싶은 거는 제이제이님이 추천해주셨던 무협 뭐였지? 시한부 천재가 시한부 뭐였지? 시천살. 저는 전 그거는 방종하고 바로 보고 싶었고요. 저도 제이님 인정. 저 원래 무협 되게 딥하게 설명하는 거 좀 힘들어하는데 왠지 네. 좀 재밌었어. 좀 궁금했어. 근데 나도 지금 그치. 방종하고 당장 뭐 볼래? 하면은 뭐- 시천살 볼래. 흥미로워.
제이제이님이 뭔가 우리가 빨간 안경에서 잘 안 다루는 장르를 되게 재밌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 느낌. 왜냐면 모비딕이라든지 뭐 집주인 딸내미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많이 스터디하듯이 보잖아. 그런 부분에서 제일 재밌었다는 느낌? 그러면은 저희 1등은 제이제이님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도 정말 재밌고 준비도 너무 잘해주셨지만 저희가 오늘 당장 방종하고 당장 보고 싶은 거 고르자면은 시천살로. 그래서 제이님께는 제가 따로 한우 세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마론이 제가 진짜 만간에 저희의 작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럼요. 8월 안에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빨간 안경 이제 본편으로 다시 오늘 많이 오래 걸렸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빨간 안경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 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